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죠? 강연 배틀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의 꿈이냐 아니다, 길이다, 말이다, 글이다까지. 자, 네 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아까 그게 말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정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카피 많이 쓰셨잖아요. 아까 깨알 홍보도 몇 가지 해주시던데 혹시 진짜 이거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괜찮아 하는 그런 카피가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잘 썼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오래 좀 살아남는 그런 카피가 결국은 좋은 카피일 것 같은데요. 올해 10주기인데 1주기 때 썼던 카피가 이제 5월은 노무현입니다라는 카피인데요. 그게 10주기에도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죠. 뭐 그런 정도가 생각납니다. 예. 아까 보면은 이제 노무현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목적어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인에 사람 사는 세상 이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무현의 꿈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노무현의 글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 그 우리 노통께서 생각하셨던 그 글들이 좀 있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제 각자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철 선생님은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일까요? 이거 예정이 없는 질문이라서 훅 들어갑니다. 예, 긴장하고 계세요. 아까 그 강연에서 봤던 몇 가지가 있었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정의, 뭐 꼬라지라는 단어 나오고 뭐 했던 것 같은데요. 비슷할 거는 같아요. 비슷할 거는 같은데 저는 그냥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아파트보다 첨단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하에 이제 그런 카피를 썼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예정에 없는 질문을 진부합니다. 주시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예. 제가 그 사실은 여기 계신 세 분하고는 좀 다르게요. 오늘 이 자리가 완벽한 미스 캐스팅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뭐 노무현의 가족처럼 이렇게 살을 섞고 살았던 분이고요. 저는 딱 한 번 뵀어요. 딱 한 번 뵀어요. 그래서 언제 보신 거예요? 삼계탕 삼계탕, 먹다가 삼계탕 삼계탕을 집에서?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예. 퇴임하시고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 위에서 저는 잘 몰라요. 이 세 분은.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카피라이터, 문재인 카피라이터 이렇게 알려졌는데 노무현 카피라이터는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니까 노무현 카피라이터라는 약간의 그 헛소문이 돈 뭐 그런 건데요. 돌아가신 날 썼던 나는 개새끼입니다라는 글, 5월은 노무현입니다. 이런 이제 재단의 카피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뭘 질문을 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이랄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만 이제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 이번에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만약 가정을 겸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 계시다면 봉화마을을 여전히 생태마을로 만드시는 일 하셨을 것 같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어려운 질문이라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어서 내가 하나만 좀 웃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 안 어울리죠, 그죠? 옷 입은 것부터 뭐 수염 난 것까지. 그래도 우리 둘은요 송파 노사모의 처음 멤버입니다. 네. 네. 제가 아까 2002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단어 하나를 던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찾아가지고 노사모라는 데를 가입도 하고, 제가 인터넷 공간에 처음으로 글을 쓴 게 노무현에 대한 글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셨습니까, 이제? 네. 예.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을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아마 제일 중요한 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북을 가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아들 아니에요, 아들. 지금 있는 사람이. 예? 딱 보자마자 야, 내가 네 아버지 친구다. 글쎄 아마 이런 얘기로부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적어도 노무현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말 아주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혹시 김해 시의원에 출마하지 않으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니 이제 허포천 생태하천 복원하고 뭐 숲 가꾸고 이러려면 시의원을 해야 되죠.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출마는 가능한가요? 그럼요. 예, 대통령이 또 나오는 건 안 되지만 급을 낮춰서 나오는 거는 다 돼요. 아마 저기 위에서 장기하 씨의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잠시 아니요, 들었습니다. 실제로 임기 말에 예. 많은 게 뭐 당신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많은 걸 노력하셔서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당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낙담을 하셨을 때 하신 말이, 저보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통령 안 됐으면 뭐 했을까? 부산에서 계속 출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게 더 뜻있는 일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출마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기만 한다면 부산에서 당선되는 게 진짜 꿈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부산에 다시 충분히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내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역시 말과 글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를 참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었던 그 길을 많은 시민들이 뒤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아주 우연한 일이지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추모하는 그 문화제를 성공회 대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 제일 나이도 어린 대학이었고 이 캠퍼스 크기도 아주 작은, 정말 학교 캠퍼스로는 초라한. 근데 원래 예정됐던 게 연세대학교 사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하려고 했던 게 그 전날 깨져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연출을 맡았던 그 탁현민 교수가 성공회 대학교에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우리는 하면 좋지. 근데 좁아서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정말 아주 그게 뜨거운 것이었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도 당신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하필이면 그 첫 번 그 추모의 행사를 그 성공회 대학교 같은 작은 데서 했고,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거기서 했는데, 전 돌이켜 보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좁고 어려운 길, 어쩌면 뭐 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 같은 큰 길이고 아주 좋은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어려운 길, 그런 길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가야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주지 않을까. 어쩌면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길이 됐는데요, 거기 그 봉화 마을에 트레킹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겠다고 이 부엉이 바위 올라가서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여기는 뭐 장군차를 심고 여기는 뭐를 하고 하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가지고 한번 거기를 쭉 도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돌면서 제가 속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런 트레킹 길을 생각하시고 계셔서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대로는 14 정상선언도 했고, 자 그거에 대한 뭔가 마감도 짓기 위해서 이명박도 아무리 미워도 만나서 좀 단판도 짓고 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가신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그 숙제를 남겨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네. 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네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네 가운데 직업은 저밖에 없습니다. 조금 거 굉장히 위트 있으셨습니다. 예,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태영 이사님께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노무현의 말, 아까 강연의 주제였죠. 참 말씀 잘하시고, 또 특징이라 하면은 거침이 없고 솔직하시고, 소위 요즘 말로 돌직구도 잘 날리시는 그런 화법의 소유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기사거리가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세간에 이제 사람들 입방아에 소위 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혹시 옆에서 이제 대변인이시자 또 연설 비서관이시니까 어떤 조언이랄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론이 이렇습니다. 조금 좀 조심하신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다면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 하시면 이제 대변인은 대통령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기자실 나와서 또 그게 아니고 로 시작하는 말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씀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 약간 풀어서 이제 기자들이 잘 그 뜻을, 대통령이 평소 하시는 어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좀 해명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님께서 임기 초반에는 많이 일부러 그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7대 대통령 잭슨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7대 대통령이 좀 굉장히 서민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백악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 사회, 주류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막 저 이상한 사람 왔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놔야 이게 제대로 정말 진보된 사회가 오고, 오히려 그 대통령 시대에 투표권이 많이 확장됐대요. 그러니까 여성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확장되고, 이렇게 그런 인권이 향상되는 시기였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한번 대통령 문화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통령 문화를 크게 한번 흔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 대통령님은 기존의 기성 문화에 굉장히 도전하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바꾸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참모들이 볼 때 웬만하면 그냥 된 것 같은데 하는데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움직여서 한 번 더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막을 생각을 저는 못했고요. 근데 하도 이제 언론에서 애드립 한 번 나오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것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게 동력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고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마지막 임기 말에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걸 좀
비슷하게 내가 이거 못 고쳐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좀 회한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격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언론과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언론에 대해서는요. 예. 또 언론이 그렇게 뭔가 공격하거나 도전하는 듯한 반응에 대해서는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언론에서 이제 뭐 왜곡 보도를 하거나 이 사실과 다르게 쓴 거에 대해서는 참모들한테 철저하게 고쳐달라, 또 정정 보도 청구해라. 그다음에 이게 기존 노 대통령님 이전의 정치 문화에서는 언론하고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다 해도 아래 직원들이 언론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론 보도 청구 소송하거나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노 대통령이 그거를 꼭 주문하셨죠. 직접 주문하셔서 당시 직접 꼭 챙기셨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매뉴얼화 되다시피 했죠. 저희 그다음 정부 사이드도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타협하지 않고 바로 왜 웃으세요? 원래 그런 기사가 나가면 예. 그 기사선 담당 기자하고 부장하고 이렇게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어르고 달래면서.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비서실장이 오너한테 찾아뵙고 예. 뭐 비싼 술 한 병 들고 가서 잘 부탁드린다고 굽실거리고 이렇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나? 안 되지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하고 예. 긴장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느 신문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신문들의 영향력이 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 것이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들도 상처를 입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행위의 이면에 있는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앞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 기술의 변화나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지금은 뭐 그때 뭐 김아무개라는 주필이 있으면 칼럼 하나 쓰면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은 썼나 봐. 그랬나 봐. 예. 한편 썼나 봐. 자기들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가라앉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신문의 사주들은요. 요즘 뭐 이렇게 불려다니는 분들 있죠? 예. 뭐 사촌들 뭐 부자간에 뭐 이렇게 막 불려다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때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까불면 죽을 줄 알아. 이제 다시는 아무도 못 덤빌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만 그렇게 상처를 입고 깊은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그 상처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상처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생은 하셨지만 보람은 있으셨다. 대통령께서. 지나친 건가? 예.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이번 이 노무현 전집 그 7권 연보에 보면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동포 간담회를 기자들이 공포 간담회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외국을 나가시면 이제 꼭 도시를 한 곳을 들리면 그곳에 이제 교민들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쭈뼛쭈뼛 하셨어요. 특유의 이제 그런 거 왜 해? 근데 이제 약간 판이 딱 벌어지면은 그럼 고국 소식이 궁금하시죠? 해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박수가 한두 차례 더 나오면 박수 나온 만큼 더 기들게 쭉 얘기하시니까 이 다른 정상회담이나 다른 행사들은 기자들이 앞부분만 취재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동포간담회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풀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예 들어와서 풀 기자가 들어와서 그거를 일일이 다 받아칩니다. 대통령 말씀을 거의 1시간가량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1시간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게 기사예요. 또 평범하게 얘기하시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가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카피들로 이렇게 막 채워져 있는데 거의 들어와서 쓰는 기자는 1시간 동안 받아쳐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저도 같이 받아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받아치지, 기자가 다 받아치고 있는데 해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 거를 받아서 이제 파일을 얻어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 입장에 기사가 정상회담 기사보다 동포간담회 기사가 훨씬 많이 생산이 되니까 동포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공포간담회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예전 후보 시절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어디 이제 기관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청탁 전화였다 뭐 이런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떤 한 기자가 요거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어디 춘천인가 어디 이제 행사 때문에 갔어요. 가는데 기자가 마침 어디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서너 명이 모여 있다. 노무현 후보가 지나가니까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누가 안 물어봐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참 딱 물어보니까 그것 말이죠 하면서 이제 대답을 시작했는데 한 30분 동안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니까 처음에 옆에 같이 받아 적던 기자가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할 수 없이 질문한 기자는 질문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끝까지 내가 괜히 질문했구나라고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포간담회가 아니라 공포간담회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렸다. 그런 이야기였군요. 자, 유시민 작가님에게는 이제 노무현의 글 소개해 주셨으니까 워낙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파이자 리영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만약에 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에 첨삭을 해준다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조언이 아니고 첨삭을 제가 했잖아요. 예. 운명이다 그 대통령 자서전. 네네. 이제 그 이번 전집에도 들어있죠. 저게 대통령님이 남기신 자필 그 원고하고 그다음에 어록 그다음에 주변 분들을 취재해서 알아낸 것들 그다음에 국정 기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쓴 거잖아요. 제가 확인한 내용도 대통령의 이렇게 녹취록이나 또는 육필 원고에 없으면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남기신 글을 제가 선본 게 그 책이에요. 되게 흐뭇하시네요. 예, 근데 여보 나 좀 도와줘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글 잘 쓰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그냥 잘 팔리는 작가라고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서로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 그러니까 글 잘 쓰는 비법 중에 노무현 대통령님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중에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묻고 싶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글 쓰실 때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의 약 70% 정도만 하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절제의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문장이 될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은 흥도 많으시고 끼도 많으시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세요. 아까 공포간담회에서도 박수 몇 번 나오면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업되시면 되게 잘하셔요. 모든 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있는 대로 다 표현하시는 경향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언론에서는 먹잇감으로 노려서 그 애드립 발언들을 가지고 이제 험담하는 기사를 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하고 다르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그 남보기 전에. 그래서 한 맥시멈으로 말씀하신 데에서 30% 정도만 이렇게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면 되게 괜찮은 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비만 많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거 해드릴 수 없게 돼서 좀 서운하네요. 네.
마지막 질문은 좀 딱딱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 맞아서 재단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나온 것이 새로운 노무현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인터뷰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냥 제가 오늘 좀 다른 해의 이 추모 행사나 이럴 때보다 약간 제가 명랑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그대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또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또 서운하실 거라, 그죠? 좀 삐지실지도 몰라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마 고만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10주기 맞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대통령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분관계, 슬픔, 분노 이런 거에서 이제 발랄함으로, 다정함으로, 그리고 아주 진취적인 쪽으로 이렇게 좀 대통령님을 다르게 대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시다가 더 가지 못하신 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셨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셨던 꿈도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라고 사람들이 막 씹어대던 그 말들이 굉장히 오늘 강연에서 저도 감동받았는데 송판에 팍 꽂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다는 걸 우리 새삼 느끼기도 하고요. 원래 팬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대통령, 우리가 떠올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있었던 그대로 그리고 멈추신 곳에서 더 못 가신 그런 길들도 함께 탐사해보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가시던 길을 가자. 이제 대통령이 쓰러지신 곳에서 울지 말고 울고 있지 말고 대통령께서 멈추셨던 거기서 원래 가시고자 했던 대로 와 하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워지자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하는 노무현 이야기구나. 대통령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그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네.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우리끼리에게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네. 근데 제가 그 10주기 슬로건을 재단에 물어봤거든요. 여기 저작권자 여기. 뭘로 저작권자. 적였냐라고 그랬더니 새로운 노무현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피라이터니까 이제 뭐 조언도 좀 구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저는 처음 딱 듣고 와 놀랬어요. 사실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새로운 하나도 안 새롭죠 단어가, 그죠? 노무현 이런 조합은 하나도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게 선입관을 카피라이터들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윤태영 씨 작품인가요? 위협을 느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카피를 쓰는 사람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거에서 건더기가 진짜 건더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럴 때는 이거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몇 개를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노무현에 대한 삼행시입니다. 이거는 정말 갑툭튀지만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예상을 넘어 윤태영 이사님께 먼저 시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띄울 겁니다. 자, 생각하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 윤태영 이사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비판을 들어도 현명한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네. 자, 정철 선생님 바로 갑니다. 자, 노란색은 있다. 무지개에도 있다. 현재 하늘에도 있다.
진짜 아까 제가 감성 선동에는 진짜 대단하시다고 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찡 하고 울리는 그런 게 있죠. 자, 이번에는 이재정 교육관님. 아니에요. 공통 질문 꼭 다 해달라고 네. 하셨습니다. 자, 운 띄우겠습니다.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요. 예, 시간 버시는 네. 것이죠, 네. 지금. 자, 이제 운 띄웁니다. 네. 노, 노래를 부르자. 무, 무슨 노래든지 부르자. 현. 현실을 깨자. 자, 유 작가님. 진짜 기회 많이 드렸는데요. 네, 세 분 하시는 동안. 진짜 나 이런 거 소질이 없거든요. 노, 예. 노무현입니다. 무, 무슨 일 하냐고 예? 현. 현재 제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 좋네요. 자, 또 질문이 많이 있어서 예, 이 질문은 좀 묵직하지만 아마 많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좀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이재정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신다면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 할 때가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때 늘 제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한창 뭐 육자회담이 열리고 우리 남북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늘 하시던 말씀이 육자회담보다 우리가 한 발짝 뒤에 가자 하는 게 늘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저는 이제 반발을 했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육자회담보다 우리가 한 발짝 앞서가야 육자회담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지나가서 저는 그게 이제 진실인 줄 알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걸 내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걸 생각하고 좀 뭐 때로는 앞서간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빠른 시간 내에 여는데 열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령 북이 이 회담을 응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까 하는 건 제 머리로는 잘 떠오르진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이런 방법이 아닐까. 지금 한참 식량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WFP와 함께 북한에 대한 열정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환경을 바꾸는 것 아마 그 역할을 해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님께 노무현의 시대는 시민들에게 어떤 역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재직 기간 2003년에서 2008년까지 2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셨지만 노무현의 시대는 오지 않았죠. 그때 아직. 예. 노무현의 시대는 아직도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직하였으나 그의 시대가 오지 않았던 시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마 좀 더 세월이 가면 대통령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그의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비되었던 때가 2003년부터 5년간의 시기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안 계셔서 좀 안타깝지만. 정철 선생님께도 질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캐치프레이즈 하나 알려주세요.
너무 써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거 써서 쌀도 사고 술도 사고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카피라이터인데요.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정치 카피를 좀 쓰게 됐어요. 근데 처음 1, 2년 지나니까 한쪽에서만 의뢰가 와요. 한쪽에서는 아예 안 오더라고요. 돈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없는 후보들한테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카피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보수 카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이쪽 카피를 뭐 후보 카피랄지 뭐 대선이랄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쓰긴 썼죠. 근데 지금 뭐 후보도 없고 어떤 상황도 없는데 카피를 내놓으라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역시 저기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카피가 바로바로 나오는 역시 프로이십니다. 예, 안 넘어가셨어요. 가왕 조용필이 예. 조용필 가왕이 돈 안 받고 노래 부르겠어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프로는 네. 이게 있어야. 자, 윤태영 이사님, 최근에 어떤 글 쓰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네요. 그 질문 없었으면 큰일 날 뻔. 엊그제 책 나왔어. 엊그제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10주기에 맞춰서 노무현 평전을 집필해서 이번에 냈어야 되는데 지금쯤 책이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곳 가서 출판 기념회 해야 되는데 책을 못 써가지고 책을 못 냈습니다. 평전을 못 내는 대신 노 대통령님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배운 이제 글쓰기 노하우를 담은 제목이 뭐였죠? 예,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이라는 책을 엊그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10주기 행사가 끝나면 다시 평전을 한 200자 본거지로 한 2,000매 정도는 써놨어요. 써놨는데 내년 출간 예정이고 이게는 거의 제가 이제 노 대통령님에 대해서 쓰는 마지막 대중 서적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이는 구멍들을 허점, 구멍 이런 것들을 메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예 느긋하게 내년으로 잡아놓고 그 이제 요 10주기 행사 끝나는 대로 그 일에 매진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났습니다. 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을 모아서 뚜벅뚜벅 즐겁게 그 꿈을 꼭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노무현을 몇 %나 알고 있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가치지향적인 리더였어요. 어떤 리더는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욕구, 사람들이 이미 이 마음속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요구,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춰 줌으로써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의 리더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그 권력에 접근을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어떤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하고 그런 목표들에 다가서려고 도전하는 스타일의 그런 리더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 가치나 원칙 또는 목표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이 시민들에게 던지는 스타일의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지지자들도 있었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나 또는 대통령의 가치와 관련해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또는 심지어 거부하는 시민들도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제일 좋아했던 별명이거든요. 그게 바보 노무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은 결과적인 바보지, 바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또 되냐 안 되냐, 뭐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작은 어떤 쟁점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누군가 해야 되는가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소한 개인적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명분을 중시하고 비전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개인적 특성에다가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계산법이 작은 손익관계를 가볍게 보고, 그 위험도가 높지만 또 성공하면 의미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치적 선택을 해나가는 전략가로서의 면모,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바보 노무현이 된 거죠. 절대 바보 아니거든요. 얼마나 똑똑하셨는데요. 정말 그 지적으로 탄력성과 그런 창조성, 상상력 이런 것들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살면서 그런 분 못 볼 것 같아요. 네. 특히 말과 글에 관해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언어로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 자신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전하게 소화해내지 못한 언어를 쓰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심각하고 중대한 이슈라 하더라도 거기 관련된 정보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처리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그 자신만의 문장으로 말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의 말에는 위선이 없죠. 가식도 없고요. 모호함이 없어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말과 글을 그렇게 쓰는 대통령을 또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 노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냥 내가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경험을 저에게 줬고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그 밖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 가족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한 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저는 더더군다나 가까이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제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선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고요.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이
이 저에게는 이제 세상과 내 자신을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했어요. 남아있는 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하지? 라는 과제를 저한테 줬어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하여튼 제 삶에 어떤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어준 행운 또는 선물 같은 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좋아하는 어떤 사람 또는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글, 또 그 사람의 말을 채록한 텍스트,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읽어봤다 하더라도 서가 한 켠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전집 발간 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했던 분의 전집이 이렇게 제 서재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바라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전집으로 엮었고요. 그래서 전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을 좀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요. 예.